우리 사랑하는 문산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 흔히 중학교 과정을 진로 교육의 1단계라고 합니다. 내가 특성화를 갈 것이냐, 일반기를 갈 것이냐,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고민을 한 다음 해당 고등학교에서 각 대학에서 내가 구체적인 전공 준비를 위한 2단계의 진로 교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나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전략하니까 나중에 안 그럴 거야. 이건 아니죠. 내가 현재 처한 교육적인 상황, 내 여건에 맞춰서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안내하시는 최상의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물론 여러분이 선호하는, 희망하는 몇 개 일반계 고등학교만 저희가 학교로 부탁을 드려서 모셨지만은 학부모님이나 또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교육 도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러이러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3학년 부에서 중간이 돼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모처럼 긴 시간 아니지만 4개 고등학교 설명을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 오늘 물어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해당 고등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해서 교무원장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궁금한 것을 최대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시간 내서 오신 고마운 그 4개 고등학교 외에도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다. 특성화든 마이스터든 아니면 특목고든 일반계 고등학교든 내가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선생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해당 학교에도 전화를 해 보셔서 선생님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석 달 그 시기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전략하든 잘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들 또 학교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것입니다.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교에서 설명하는 찾아가는 고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설명회는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고등학교 원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교가 주최하게 되었는데,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인 금총고, 문산제일고, 지산고, 그리고 자유형 공립고인 운정고등학교의 입학 담당 부장님들께서 해당 학교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지산고등학교 허지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산고등학교에 입학 업무를 맡고 있는 교무부장직을 맡고 있는 허지윤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기 지산고등학교를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 이 4개 교회 지산고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대략 제가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설명을 드릴 텐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 잠깐 받아도 되고요. 입학 설명회를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마음속에 한번 메모를 해두셨다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 학교는 2016년도에 개교해서 올해 7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개교를 하면 자리 잡는 데 몇 년이 걸리죠. 지산고등학교는 최근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운정고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교육과정도 굉장히 알찬 그런 학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대략 한
78분 되시고요. 선생님들 그 내년에는 조금 4분 정도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1학년은 내년에 원래 저희가 12학급이라 12학급이었는데 운정지역 쪽에 중학생 졸업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부 운정에 있는 학교에서 학급이 증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4학급이 1학년이 되겠고요.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학년, 3학년에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유수강제, 과학중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유수강제는 우리가 옛날에 편의상 부르는 인문계 뭐 그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중점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상고등학교는 과학중점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과학중점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과학중점 반이 4학급, 내년에 2학년 4학급, 3학년 3학급 이렇게 되고요. 저 과학중점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많습니다. 1224명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산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글씨가 많아서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산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과학중점학교 최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그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는 파주시에는 지금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봉일청 고등학교와 저희 학교인데요. 경기도 전체에서 최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해서 상을 받았는데 과학중점이다 보니까 학교의 모든 것이 다 과학중점 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AI가 우리의 많은 직업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 역할을 할 텐데 거기를 그 AI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은 저는 인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상고등학교는 올해 2022년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 인문학을 같이 균형 있게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라고 과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과학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에 걱정하지 않아도 지상고등학교는 그 부분에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노력하고 있다.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은 5감, 3업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저희의 모든 교육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네이밍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과학중점학교입니다. 과학특성화교육 지정학교이고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도내 10곳 중에 한 곳입니다. 파주에는 2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과학중점 교육과정 요약하면은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과학을 전체 교과목 중에서 30%를 이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는 전체 교과목 중에 수학과 과학이 60%를 그러니까 50% 이상이죠. 이게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45%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로를 이공계 쪽으로 진로를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여러분이 진로를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눈여겨볼.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상고등학교에서 문산중학교로 오는 이 교통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사실 1년만 다니다 말 거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는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의 이 특화된 교육과정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뭐 셔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1학년 때 40시간의 수학과학 체험활동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20시간을 공통으로 부여를 하고 나머지 20시간은 학생들이 방과후나 점심때나 이렇게 과학중점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 활동을 할 때 나머지 20시간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포함해서 운영을 해주고 나머지 20시간은 여러분이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서 참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40시간을 채우는 학생은
성적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과학중점반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과학중점반은 저희가 이렇게 반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이게 수업을 운영할 때 학생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급을 몰아놓은 것입니다. 과학중점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수업하기가 두렵다라고 하면 저희가 개설된 교과목을 또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도 됩니다. 그게 자유수강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우리가 이공계 이런 말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 자연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요.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연구활동을 주도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근데 선배들이 후배들을 실험할 때 도와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도와주고 선배들과 함께 뭐 천체 관측을 한다든지 저희가 점심시간에 태양을 관측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선후배가 같이 연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것만 갖고 설명을 사실 하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다음 것을 설명할 때 좀 부족할까 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학교의 시설은 2016년도에 개교하다 보니까 시설은 굉장히 쾌적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수업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설 이렇게 쭉 보시고요. 저희가 활동한 것 드립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40시간의 그 과정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오면은 송암 천문대라 그래서 천문대 가는 일정을 하루 잡아놓고요. 가서 아이들이 저녁에 이제 천문대 관측하는 활동을 1박 2일 이렇게 진행하고 옵니다. 그 시간이 40시간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다양한 지질답사라든지 활동을 주말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중점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감, 5감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감은 인문교육입니다. 인문교육은 정말로 모든 종의 학교를 불문하고 굉장히 시대에 맞게 옛날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문교육은 굉장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창체 시간이 있는데 인문 과목 시간이 1시간 수업 시간처럼 있어요. 여기에 세계시민교육, 생태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쓰면 그거를 생기부에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입학을 하면 이제 수상 부분이 생기부에 들어가지 않아요.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고 동아리도 정규 동아리만 들어가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자율동아리 이런 걸 해가지고 진로가 중간에 바뀌면 자율동아리를 적절한 거를 여러분이 만들던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선생님을 모셔서 생기부를 보완하고 했는데 앞으로 자율동아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생기부에서 과세특이 중요합니다. 교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중요하고 그것은 곧 교과목이 중요하다는 거고 교과목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표상에 있는 교과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과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교과목 안에 아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인문 과목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이 인문 과목은 외국에서 보통 유럽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민교육입니다. 그쪽에서는 시민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부분을 교과목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여러분의 이런 교과목의 생태라는 거 없잖아요. 환경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서 여러분의 생기부를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보시면 기존에 했던 저희의 계기교육도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디카시 문학상이라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찍고 그 사진 영상과 시를 결합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진로라든지 공통된 주제를 이제 공유를 하고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다음 예감은 예술활동인데요. 지상고등학교에는 끼가 있는 예체능 쪽에 이 진로를 두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발표회를 가지는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요 맨 앞에 있는 사진은
우리 그 지산고등학교 들어오면 1층 로비입니다. 그 로비에 딱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그 학생들이 원탁에 두고 그 중간에 모여서 뭐 친구들끼리 숙제도 같이 하고 과제, 그다음에 발표 준비도 하고 하는 데인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얼마 전에 미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작품을 전시를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 모든 것의 종착지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의 생활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그것을 생활 기록부에 생기부에 담아내는 것이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공감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민교육이라든지 평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공감 활동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타이포그래피라 그래서 이 글자 가지고 난민이나 인권 문제를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나온 학생들 작품도 있고요. 동감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진로랑 융합하는, 결합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까지는 크게 교육과정을 5개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아까 과감이었죠, 과중. 그 다음에 정감이었죠, 인문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그 외에 예감, 동감, 공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짜고 있고요. 3업은 3가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드림업, 그 다음에 저희가 취업업, 그다음에 패션업 이렇게 해가지고요 학생들의 끌어올려주는 교육 활동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업을 보면 학생들이 1학년 때는 2번을 보시면 드림업 프로그램 2학년 점점 3학년 플라이 하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멘토링입니다. 친구들끼리 멘토링 멘토와 멘티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 공부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교과 대회, 교과 행사 하는데 대회가 성적이 이제 수상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교과에서 상을 주기 위한 대회를 운영하기보다 행사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행사에 여러분이 이제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이런 행사들에 열심히 발품 팔고 다녀야지 생기부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커리어업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와 관련돼서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커리어 부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진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년별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부분에 뭐 강사를 불러서 여러분의 궁금한 부분을 갖다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이고 패션업인데요. 이 패션업은 학생 자치회 활동입니다. 넓게 보면 학생 주도적인 활동들이고요. 이제 요즘 공용 자전거 이런 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킥보드. 이것이 바른 주차를 하는 것이 시민 교육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 경제 경영 쪽으로 ESG 경영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한다든지 이제 경영이 공유 경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회 시간에 교육과정에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도 이런 거 진로를 하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부분을 자기 진로와 연결을 하죠. 그리고 공감 활동으로 장애 체험 활동도 했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도 문산중학교에도 이런 많은 학생 자치 활동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 주도의 스포츠 클럽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해서 저 지금 점심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문산중학교 오기까지 오늘 저희가 지필평가가 화요일 날 끝났어요. 끝나면 학년이 주관해가지고 2학년 전체가 한 예를 들면 뭐 5일이나 10일 이렇게 운동장과 농구장을 쓰면서 리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지치는 몸을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유럽의 EPL 축구 응원 못지않은 학생들
팬들이 많습니다. 관람하는 팬들이. 그래서 학교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가 일상을 좀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과정 서포터즈라는 것은 선배가 후배에게 이런 겁니다.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는 되게 많아요. 중학교는 선택 과목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외국어 중에 선택한다든지. 근데 고등학교는 선택이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에 들어가면은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사실 이 학교나 저 학교나 다 똑같아요. 근데 2학년부터는 그 학교의 특색에 맞게 선택 과목이 많이 달라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하는데 교과목을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우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때 선생님들도 설명하고 이제 설명 다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정말 1학년 마칠 때 2학년부터 선택 교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를 때 고민이 많죠.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고민이 많잖아요. 학교는 많은데, 그쵸?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근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교육과정 이런 선택에 대한 그 자세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선후배 간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지식 나눔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처럼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체험학습 1일령을 갔다 왔는데 주제별 체험학습에서 이렇게 암벽 등반이라든지 반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왔고요. 지금 네 시간을 제가 이렇게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선배들이 쓴 저희 이제 학교 책자에 선배들이 지금 여기에 몇 부를 드리고 갈 예정인데요. 지상고등학교 책자 맨 뒤쪽에 보면은 22학번, 그러니까 올해 대학교 1학년, 작년까지 본교 3학년이던 학생들이 진학하면서 이제 쓴 수기입니다. 일종의 수기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읽어주고 싶었고요. 이 중에 지금 전기전자공학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2학번 신종현 학생이 쓴 부분은 지금 네, 이 친구 네, 제가 이제 미리 읽었으니까 대략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이공계를 가려고 하면 이제 과목 교과목을 이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줄여서 물화생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은 뭘까요? 물리학이겠죠? 화는 뭘까요? 화학, 생은 생명과학, 그 다음에 지는 지구과학. 물화생지 이 네 과목을 물화생지 1, 2까지 다 배우는 학교는 과학고랑 과학 중점 학교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네 개 다 꾸리는 것이 일반 고등학교 쉽지가 않고요. 이거를 다 배울 수가 있고 보통 이렇게 해서 이공계를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이공계과에 진학해온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물화생지를 다 배우고 들어온 학생이 드뭅니다. 그 중에 한 3개, 2개 이렇게 듣고 온 학생들이.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수기가 이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읽고 싶은데, 그리고 이 과중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장점이죠. 특장점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쪽에 진로가 이제 그 대학 진학률이, 합격률이라든지 진학이 좀 더 성과는 더 높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인문 과정에서 이 대학 가는 학생들도 지상고등학교가 여러분이 아시지만 성적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 커트가 많이 사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운정고 다음으로 커트가 높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중학교의 그 성적은 그것이 결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1학년 들어왔을 때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학교가 곳곳마다 사실 다른데 겨울방학도 사실은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중학교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1학년 바로 들어가고 2달 있다 시험 보고 이제 내신이 챙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불안하고 낮은 성적이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완전한 이공계는 아닌데 나는 완전히 내가 이제 직업을 갖기에는 사실 앞으로는 이공계가 유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 물화생지 4개를 전부 다 일일이 이수하기엔 나는 정말 거기서 좋은 성적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러면 그 중간 형태를 취하시면 됩니다. 생명과학이라든지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물리를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고요. 그러면 화학이라든지 이러면 내가 그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이공계 진로 쪽으로도 여러분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중점학교라는 것은 밥상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여러분이 살아갈 세대에 딱 맞게 교육과정은 세팅이 사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신입생들이 원하기를 14학급 중에 이 친구들이 그대로 14학급이 2학년 때 올라가겠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과중반을 정하지 않아요. 똑같이 공통교육과정이니까 2학년 올라갈 때쯤 1학년 1학기를 지나고 이때쯤에 이제 선택을 하면서 나는 과학 중점반으로 갈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될 때 그 애매한 경우에는 그 중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하고 있고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드릴 텐데 지상고등학교는 이제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적응하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할 만큼 굉장히 우위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많이 하고 싶었고요. 이 기회에 저희가 다음 주에 목요일 날 10월 20일 날 자체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는 대학 입학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과중에 대한 더 자세한 거, 그리고 거기에는 1대1로 저희가 입학 상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못 오겠어요. 그러면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상고등학교 대표 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테고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저도 3학년 수업을 들어가요. 3학년 친구에게 지상고등학교를 요즘 면접 준비합니다. 수시 보고 이제 면접 준비하는 철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친구에게 지상고등학교를 들어왔던 것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네, 제일 네가 손에 꼽을 것이 뭐냐? 제일 지상고등학교의 자랑은 뭘까? 이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는 과학중점반이 아닙니다. 뭘 하고 싶어 하냐면은 여학생인데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쌤요 이렇게 해서 나? 근데 웃으면서 선생님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일 수도 있죠. 그죠? 고등학생들은 이 정도로 선생님들에게 립 서비스도 잘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지상고등학교에 가서 제일 첫 장면이 뭐였냐면 담임선생 1학년 담임 선생님이신데 다 퇴근하신데 학생하고 교탁 사이에 두고 1대1로 면담을 상담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체육 선생님이신데 체육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야구 장갑을 끼고 학생하고 공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던지는 걸 갖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피칭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문산중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상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선생님 좋으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상고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삶에 진심이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입시 설명회까지 오셔가지고 잘 알고 지상고등학교에서 저랑 우리 지상고에서 같이 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정고등학교 교장 피영로입니다. 운정고등학교는 10년간의 자유로운 국립고 운영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으뜸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2023년 운정고등학교는 자율학교로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시작합니다.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 국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학교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운정고등학교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보기 바랍니다. 운정고등학교를 꼭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신입생 입학 전형은 운정지구의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습니다. 2개 학급씩 증원돼서 증설돼서 32명씩 448명을 모집하게 돼서 14학급씩 유지가 되고요. 네, 정원의 50%는 일반 전형, 정원의 50%는 파주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2026학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게 2026학년도에 해당이 돼요. 2026학년도에 입시 대입의 핵이 뭐냐면 이거죠. 자, 인원을 보시면 2025학년도에 찔끔 늘고 2026학년도에 듬뿍 늘었다. 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황금돼지띠죠. 예, 여러분 황금돼지띠예요. 예, 대학교 정원은 점점 줄고 있는데 없어지는 학교들도 생기는데 문제는 뭐다? 아이들이 많아졌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고등학교 결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대입의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대학을 가던 시절에는 대학의 네이밍이 우리 인생의 4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의 네이밍이 여러분들 인생의 80년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와닿죠, 현실적으로. 자, 운정고 모든 거 이게 다예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고요. 변화하는 성적분표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정고 인재상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교과 특성화학교, 네,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하고 있고,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1학년 때 정보, 2학년 때 인공지능 관련, 3학년 때 인공지능 과학 연계적으로 이행이 됩니다. 생기부에 물론 기재가 되고, 추후에 지금 그러니까 작금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현재까지의 입시 중에 가장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대표적인 과가 컴퓨터공학과거든요. 이 컴퓨터공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가?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쌓아집니다. 그 다음에 입시에 특화된 교육과정, 학습지도, 진로진학지도, 교내활동, 동아리 등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받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지산고등학교 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봅시다. 자, 운정고의 변화 목표와 추진 전략은 이렇게 자주적인 운정인, 창의적인 운정인, 심미적인 운정인, 더불어 사는 운정이네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현재 고교학점제, 교과 특성화, 인공지능 교육, 선도, 창의 주제 활동, 그다음에 유네스코 학교 운영, 그러니까 인문사회랑 통합적, 융합적 인재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라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후에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그리고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생기부를 정말 빵빵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입시와 관련해서는 대입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어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대입 자기소개서가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없고 교사추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펙은 내가 쌓아서 내가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기부에 그 어떤 곳에도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교육과정까지 운영을 해서 탄탄하게 좀 채워주고 있다는 거고요. 교과 특성학교는 이제 인공지능, 국제교과, 과학실험 요걸 묶어서 통합형 인재를 어떻게 성장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공 그리고 학생들과 운영, 기록 이런 상황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는 일단은 뭐 교육혁신, 공간혁신, 문화혁신 뭐 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은 아니니까 저희는 인공지능실이라고 별도로 좀 마련을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체계적이면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 주제 활동, 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주제로 한 창의 주제 활동이라고, 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역시 생기부에 원활하게 혹은 풍족하게 잘 기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항상 선생님들끼리 연구를 하고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주제 창의 활동이 이렇게 돼 있고요. 환경과 경제로 잡아서 네,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시 창작이나 세계 문화유산 소개문, 뭐 문사철 기행 등 다양한 행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대회별 수상이 기록이 되는 것이고, 내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수상 활동이 생기부에 기록은 되는데 대학에서 갖고 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보다는 행사나 어떤 활동 위주가 기록이 조금 더 낫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자율교육과정 마찬가지로 뭐 인공지능이든 환경이든 경제든 관련 활동을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활동 내용들이 생기부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교육과정, 네, 기후, 사회적 양극화, 국제사회 위험 요소에 대해 이거는 그때 해당을 갖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운영 사례를 보시면 그래도 나름 결과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1학년, 2학년 뭐 네,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입시를 작년까지 한 11년 동안 연달아서 고3 담임을 쭉 하다 보니까 올해는 고3 담임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입시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 조금은 해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 2019년 이전하고 2020년 이후로 입시가 명확하게 바뀌어요. 자, 2019년 이전에는 생활기록부를 고등학교에 제출을 하면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다 오픈되어 있었어요. 얘가 과학고인지 외고인지 국제고인지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인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배들이 어느 대학을 얼마나 갔다에 대해서 후배들이 입시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이 2019년 이전이에요. 근데 이게 고교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원으로 2020년부터는 학교 이름이 다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몰라. 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몰라. 그래서 2020년에 입시를 치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혜택을 실제로 보는 학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홍목꽃처럼 보여진다면 아이들이 조금은 더 입시에서 혜택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 있는 자사고나 자공고랑은 좀 다른데 자사고, 흔히들 얘기하는 뭐 상산고나 하나고나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대학을 잘 간다는 학교들. 얘네들의 교육과정과 운전고의 교육과정을 비교를 해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원활하게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 수능을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서 활동을 더 채우거나 다른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렇다면 순수하게 수능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수능 과목에 올인할 수 있어요. 네, 알겠죠? 그리고 선택형 수능이 도입돼가지고 요거 중요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를 인문계열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확률과 통계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고는 미적분을 들으면서 확률과 통계를 필수로 깔아놨기 때문에 모두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확률과 통계를 수능에서 선택하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보다 불리해요. 제가 작년까지 연수를 다닐 때는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보다 불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명확해졌어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보다 수능에서 성적이 불리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대학을 가는데 조금은 혜택을 봐보자. 그래서 운전고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년까지는 이러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네, 19년까지는 이러한 노력들을 직접 막 사정관도 불러보고 막 이런 것들. 왜? 우리 학교를 알려서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있으니 데려가라 이거였죠. 네. 근데 2020년부터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누적 데이터를 통한 상담 자료 제작 및 활용. 중요해요. 다른 학교들은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운정고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운정고에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내신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수능 성적대를 갖고 어느 학교를 갔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산중학교라고 혹은 금천중학교라고 혹은 뭐 정발중학교라고 지산중학교라고 어느 학교에서 왔는데 어떤 성적대를 유지하는가, 선배들이 어느 정도를 갖는가,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학교들이 없을 겁니다. 저희는 2015년 자공고 1기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부터 현재까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의 데이터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논술 수업도 일과 시간 중에 진행이 돼요. 굳이 학원 가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네, 학교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학교 활동 기록을 내부 서버를 확충을 해서 기록용 서버, 학생들은 핸드폰이나 웹상에서 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은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내부 서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입 결과 아까 지상고도 보셨으니까 운정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요걸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면 학부모님들도 반응을 하고 학생들도 반응을 하는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그냥 이만큼은 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4등급 중반 때까지는 고대를 보내봤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근데 자 잠깐만요. 상위권 대학들 많이 보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다고. 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의치학 한 수도 있죠. 네. 최근 입시의 핵이죠. 의치학 한 수.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의치학 한 수 몇 명이나 갔는가? 네, 요만큼 정도는 갔어요. 근데 중요한 자료다, 중요하지 않은 자료다? 중요하지 않다. 네, 여러분들이 자격이 돼서 혹은 성적이 돼서 운정고에 온다면 그 길을 찾아드리겠다는 거죠. 네, 특장점, 네, 입시를 치르면서 선택이 가능하다. 잘 들으세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 수시랑 정시. 이 중에 수시에서 몇 가지 전형? 3가지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 스펙 짱짱한 애들이 대학을 가겠죠. 논술 전형, 논술 잘 쓰는 애들이 가겠죠. 그 다음에 정시, 수능으로 갑니다. 자, 이 중에 운정고는 버리고 가는 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건 성적 분포를 변화하고 있어요. 운정고를 왔더니 내신 따기가 어렵다라는 말 많이 할 텐데 잘못된 얘기고요. 학부모님들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동패고를 가도 내신 따기는 어렵습니다. 교화고를 가도 내신 따기는 어려워요. 왜? 상대평가라는 거는 1등부터 순위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성적 순위는 순위일지언정 어떤 성적 분포를 나타내느냐가 대학에서 그 학교를 쳐다보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입시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순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운정고등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진학률이 떨어집니다. 왜?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히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운정고만 가면 잘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장에 뭐가 중요하다? 야간 자기주도 학습 중요하다.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고등학교는 분위기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적어도 내 주변에 저 친구만큼만 하면 저 정도 성적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주변에 척도들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입시를 치르면서 선택 가능하다는 거. 네. 못하는 것하고 안 하는 건 다르니까 그렇고요. 네.
요거는 뭐 됐고. 네. 현실적으로 안정되고 공격적인 입시가 성공이 되려면 모의고사 성적이 본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신이 1.0이어도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가는 이유는 수능 성적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원서 접수 혹은 공격적인 수시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능 성적이 본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냥 지난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 정도 되고요. 네, 데이터 관리.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중에 존재하는 구매 프로그램 이외에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출신 중학교가 어디고 고등학교 내신이 어느 정도 되고 모의고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정도로 논술에 어느 정도 합격을 했고 수능 최저는 얼마나 충족을 시켰고 개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담용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국의 모든 대학의 성적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적에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네. 그 외에 또 다른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만 집어넣으면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에 어느 지역에 어느 과를 갈 수 있는지 네. 운영하고 있어요.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네. 네. 잘했다, 그죠? 네. 네. 성적분포 보시면 고3는 뭐 4월 모의고사 평균 100분이 91%. 작년에 중앙대학교의 컷 성적 정도가 91% 정도 됐습니다. 네. 고2 뭐 6월 전국연합, 네. 고1 전국연합 보면은 대충 뭐, 네. 이 정도 되고요. 3등급 이내 비율이 한 85%가 좀 넘습니다. 네. 제로섬 게임이 없어요. 네. 모든 입시가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왜? 모의고사 성적이 본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 외부 평가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네. 3등급 때라도 지원만 해준다면 교육과정에서 특이점이 보이기 때문에 뽑아주겠다 이거예요. 평가 자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만큼 찾아다녔어요. 대학교에 상위, 서울대부터 뭐 상위 15개 대학들의 입학처는 모두 방문을 해서 저희 학교가 개선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 혹은 단점, 네, 모두 다 파악하고 직접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기존에는 뭐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었는데 지금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딱 세분화되었거든요. 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운정고 인재상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주적인 운정인에 의해서 네, 자기주도성, 네, 창의적인 네. 해당 학교에서 어떤 인재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대학에서 직접 쳐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별도의 그냥 노력 없이 그냥 다니기만 해도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록적 측면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만 이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운정고가 그 킨텍스에서 설명회 할 때만 해도 자율학교로 전환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교육부 지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2년 연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자율형 공립고라는 간판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입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정고는 여러분의 미래.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황금 돼지띠인 여러분들은 중요합니다. 원하는 대학을,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성적으로 원하는 날짜 원하는 모습으로 입학하길 바랍니다. 네. 10월 29일 날, 네. 10월 29일 토요일 날 저희는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토요일 날 운정고에서 별도의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역시나 부스를 운영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님과 함께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금총고등학교 김하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선생님 소리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금총고등학교 과학선생님 김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BTS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아미가 선생님 이름이에요. 금천구로 오시면 선생님하고 함께 과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천구 홍보 시작하겠습니다. 홍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선택.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좋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일 거야. 금천구가 너의 좋은 선택이 되길 바라며 시작할게.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많은 선택을 요구해. 저녁을 뭐 먹지? 배달을 뭐 시킬까? 직업은 뭘 갖지? 그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맛있는 급식 먹고 나서 산책할까? 공부할까? 앉아서 수다 떨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해. 그럼 우리가 만든 선택지를 보여줄게. 다양한 선택 과목과 주문형 강좌, 1학기 말에 운영된 다양한 학교 자율과정,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봉사활동, 과학, 인문,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 걸쳐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버스킹 활동, 학술제 행사를 통해 우리가 선택한 주제로 우리 스스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페임랩을 통해 내가 선택한 수학, 과학, 공학에 대해 설명했어. 이공계열 진학을 위한 이공계 프로젝트와 환경생태 프로젝트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활동할 수 있어. 만약 선택지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이 없다면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직접 만든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어. 과학자 초청 특강을 통해 현재 과학계의 현안에 대해서 들었어. 인문학 특강을 통해 우리 인간에 대해 고민했고, 천문 캠프를 통해 별을 관찰했어. 분자생물학 실험 캠프를 통해 생명과학 분야를 깊이 있게 체험했어.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통해 새 시대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고민했어.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함께 수업해보고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 졸업생 초청 학과 설명회, 진로 진학 컨설팅,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서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 또 진로 반딧불이를 통해 2학년 선배가 1학년 신입생에게 학교 활동 전반을 소개해줬지. 우린 매년 변화하고 발전하는 생동감 있는 학교야. 너의 선택이 금천구가 되길 바랄게. 우리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갈 거야. 너와 함께 금천고등학교. 지금부터 홍보 시작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선배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한 선배들이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산중학교 후배들에게 우리 금천고등학교를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산중학교를 졸업한 2학년, 금천고 2학년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문산중학교를 졸업한 금천고 1학년 김민규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문산중 후배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중학교 때로 되돌아가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됐었나요? 전 아무래도 주변에서 대학교 입시를 생각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대적으로 학교 내신 난이도가 낮아서 내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학교에 가야 하는지, 소위 말하는 정시 준비를 잘해주는 학교에 가야 하는지가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아무래도 공부인 것 같았는데요. 그 학교의 분위기, 선생님 등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금천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전 우선 등하교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또 제 성격, 공부 방법 특성상 정시보다 수시가 더 적합한 것 같았는데, 만약 운정고, 한민고와 같은 학교에 간다면 정시와 수시 두 갈래의 길 중 수시라는 길을 아예 버리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아무래도 문제고에 진학하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문제고도 고민해 봤는데, 인문계 학생 수가 금천고보다 현저히 적어서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선택지를 하나하나 소거해 보니 금천고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천고를 선택한 이유로는 우선
금천고에 재학 중인 선배님들이 저에게 추천해 주셨고 문산중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저에게 금천고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천고 학교 책자에서 본 금천고의 특별한 활동들에 눈이 갔습니다.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와 학생 교과 활동과 같이 학생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천구에 와서 생활해보니 어떤가요? 우리 학교만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가 많아서 내신 등급을 따기가 수월해요. 또 상대적으로 노력을 한 만큼의 성적이 나와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 학교 생활을 통해 생기부를 탄탄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저희의 생기부를 채울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살짝 귀띔만 해드려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는 분위기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교과 수업 먼저 이야기해 보죠.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2학년은 공통 및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교과 수업에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업해보니 어떤가요? 일단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까지도 누구보다 친절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영어 시간에는 레벨업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영어 모의고사에 대해 더 깊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수학 시간에는 추가 프린트를 통해서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에 대한 풀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전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수업이 폐강될 위험도 적고 듣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을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해요. 2학년이 되어 직접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들으니까 제가 선택한 과목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듣게 되고 제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롭게 배우고 있어요. 또 선생님들께서 수능 준비도 해주시려고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뽑아주시고 풀이도 해주시고 발표 수업도 진행해주셔서 친구들 대부분이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학교는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다 생기부의 기재가 된다면 대입 진학에 정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본인이 참여한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 몇 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분자생물학 강연인데 이 수업을 통해 PCR 검사의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고 직접 구강 내 DNA를 채취하고 전기용동 실험을 해봄으로써 제가 장거리 달리기에 유리한지 단거리 달리기에 유리한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평소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고 진로도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신청했었는데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또 생태연못 프로젝트를 하며 금붕어도 키우고 있는데 연못에 끼는 녹조를 없애기 위해 친구들과 많은 공부를 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계의 순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많은 활동들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오기 전에는 과학에 큰 흥미를 보였을 뿐 이렇다 할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금천고에서 하는 진로 관련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제 진로를 보다 명확히 하고 확고한 목표가 있는 진로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천고에서의 진로 관련 활동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경험한 활동들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과학자 초청 특강으로 인해서 제 꿈인 과학자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 발자국 더 과학자에 대해 다가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자율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다양한 학교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급 내 친구들과 모두가 다 친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금방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본적으로 금천고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친절하셔서 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지내는 편이고 학생들 생각을 많이 해주신답니다. 네, 우리 학교 시설은 어떤가요? 처음 오시는 분들 모두 다 학교가 깨끗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 도서관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아요. 이렇게 이번에 도서관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더 쾌적한 독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또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등굣길도 새로 리모델링 해주시고 작년 겨울방학에는 모든 학급에 공기청정기도 설치해 주셨어요.
또 겨울방학에는 급식실도 확장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여러분이 입학할 때쯤이면 훨씬 넓고 쾌적한 급식실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에게 급식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학교 급식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 중학교에서는 급식을 거의 대부분 먹지 않고 남겼었는데요. 하지만 금천고등학교에 올라온 이후로는 급식을 남기는 일보다는 거의 다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급식을 대부분 다 먹고 버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금천고 정말 학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금천고 상위 16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수시, 정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정말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금천고로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박수 나왔다고 꼭 전해드릴게요. 네. 저희 여러분 선배 두 분이서 준비를 했고요. 방송부 학생들이 다 편집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영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금천고 오셔서 방송부에 지원하셔서 동아리 활동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저희는 준비한 자료는 매우 많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래 누르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잘 받아서 수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로 갈 것인가, 그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는 진짜 중요한 정보만 전달해야 되니까 솔직히 파주는 수시로 대학 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의고사 시험 보면 생각보다 등급이 그닥 높게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신을 잘 준비하는 학교가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학교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능은 포기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시려면 당연히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뭐 2합 5 그러면 두 개 과목에서 합쳐서 5등급 이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과 수시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에 딱 맞는 학교는 금천고등학교입니다. 자, 학교 분위기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학교 분위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공부 좀 친구들 많이 안 하고 저만 열심히 해서 제가 내신 잘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옆에 친구가 놀으면 같이 놀아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공부 안 하면 내가 요만큼만 해도 친구보다 많이 한 것 같아서 공부를 멈추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노력하는 학교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공부 아주 잘하는 학교로 가면 저한테 도움이 되나요? 자, 성적대가 너무 촘촘하게 몰려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어느 학교인지 아실 거예요. 촘촘하게 몰려 있는데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느 날 컨디션이 나빠서 시험 한번 잘못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음번에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금천고는요? 금천고는 생각보다 성적대가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한 번쯤 해볼 기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갖고 싶으시다면 금천고로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는 이제 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공통교과랑 선택교과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금천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오래 했고요. 그리고 수업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학년에 12반이 있어요. 근데 12+2가 뭐냐면 거기다가 2반을 더 추가해서 14반을 선택 과목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충분히 자기가 본인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준비하면서 선택 과목이 몇 개나 되나 세봤더니 7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저 70개가 넘는데도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문형 강좌를 하시면 돼요. 주문형 강좌를 신청하시면 방과 후에 남아서 주문형 강좌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보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이 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면 2학년, 3학년 때 그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반이 편성이 돼요. 그래서 한 반에 옛날처럼 이과반, 문과반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없어졌죠. 하지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사회문화, 경제, 뭐 지구과학 이렇게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요. 지구, 그 과학 과목으로 지구, 뭐 생물, 물리 이렇게 선택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반마다 이게 다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이동 수업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자, 교과 시간에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 다양한 프로젝트, 발표 수업, 독서 연구관, 융합 수업 이거 해서 교과 과목별 그 생기부에 과세특에 잘 기재하고 있고요. 저희 생기부에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도 기록해주기 위해서 자율 교육 과정을 운영해요. 그래서 한 학기에 일주일 동안은 교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융합 또는 주제 융합으로 헤쳐 모여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을 해주셔서 해드려서 여러분들 생기부가 정말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였던 거라서 그냥 활동이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길게요. 뭐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되게 예쁜데 이제 우선은 정말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입학생 교육과정 편집표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 입학하게 되면 저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위에 보이는 건, 맨 위에 보이는 건 공통교육과정이고요. 아래로 내려주세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네, 밑에가 선택 과목들입니다. 1학년 때는 정보 한 번밖에 없지만 2학년 때 선택 과목 늘어나죠. 3학년 쭉 내려주세요. 3학년은 계속 내려도 선택 과목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선택 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와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 선택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배들이 저희는 교육과정 박람회라서 먼저 배운 선배들이 우리 과목에선 이걸 배우고 평가는 이런 걸 하고 선생님은 어때? 이런 얘기를 다 전해줘요. 그런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대입결 보겠습니다. 네, 저희 대입 아마 소문났죠? 금천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매우 좋은 학교. 그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최근 3년간의 대학 입학 그 합격자 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좀만 올려주시겠어요? 아니요, 저 위에 네,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네, 서울대가 네,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서울대 가서 굉장히 금천고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2명 갔다고 금천고 막 굉장히 난리 났었죠. 그러면 2022학년도에는 솔직히 못 보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써서 그랬어요. 서울대에서 과를 낮췄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고요.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20년, 21학년도 잘 갔는데 저기는 중복된 아이들이 많아요. 서울대 학생이 연세대도 합격한 거예요. 근데 22학년도에는 중복된 학생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희 어떻게 갔는가 보여드릴게요. 고대 2명 갔습니다. 서강대 5명 갔습니다. 한양대 5명 갔고요. 경희대 5명 갔고요. 한국외대 6명 갔습니다. 자, 놀랍죠? 국민대 17명 갔습니다. 이 파주 지역에서 국민대 17명 보낸 학교 금천고밖에 없습니다. 더 밑에 보겠습니다. 네, 명지대 8명 보냈고요. 쭉 보시면 굉장히 잘 보냅니다. 상위 16개 학교의 진학률이 나날이 다 높아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많은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이 생기부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요. 그걸 다 생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생기부 하나 보여드릴게요. 생기부 보여주세요. 저희 3학년 우수한 학생 중 1명의 생기부를 갖고 왔어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저희 총 19쪽입니다. 생기부 총 19쪽이고요. 쭉 내려주세요. 모든 칸에 지금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게 남으면 안 돼서 그냥 천천히 갈게요. 네, 모든 항목에 다 돼 있고요. 지금 색깔 형광판 돼 있는 건 입시 지도를 위해서 이 친구의 자소서를 쓰는데 이 친구의 좋은 점은 뭘까를 찾은 거예요. 이 친구의 좋은 점은 뭐였냐면 미리 준비하고 미리 노력한다라는 거였어요. 학생들과 가장 협력을 잘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다 찾아가면서 선생님들이 하고요. 3학년이 됐을 때 미리 분석해서 3학년 때는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활동을 더해주면 좋겠어 라고 다 첨부 지도를 해주십니다. 지금 3학년들도 저희 학교 성적이 조금 안 되는 애들도 요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가면 대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해보고 우리 노력해보자. 선생님들이 면접 지도도 다 해주고 계세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네, 아이들을 그래서 한 명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 금천고등학교에서 7시에 시청각실에서 입학 설명회 다시 있습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오셔서 더 이야기 들어주시고요. 금천고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많은 선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산 제1고 소개합니다.
꿈을 향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동행합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는 관내고교 최초의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지난 4년간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 중심 수업 운영,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우수교원 초빙 확대 정책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참된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진로 및 적성,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적인 체육 진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체육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시설을 활용하여 승마, 골프, 볼링, 수상 레포츠, 클라이밍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첨단 경비 시스템을 갖춘 2인 1실의 기숙사, 방과 후 선택 심화 수업, 소그룹 집중 코칭, 사생들만의 스터디 그룹, 졸업생 선후배 간의 멘토링은 문산제일고등학교 기숙사만의 자랑입니다. 사제동행 멘토링제, 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 전문적인 학습 플래너 활용으로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공진 활동의 체계적인 디자인으로 맞춤형 학습부를 만들어가고 있고 수시 및 정시 전형에 맞춰 맞춤형 진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꿈의 대학 거점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특기를 키워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생들은 스스로 학생자치회를 구성하고 캠페인 활동, 스포츠 클럽 운영 등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 여러분의 꿈과 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제동맹으로 설계된 성적, 학습, 생활, 진학 관리를 통해 문산제일고등학교는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70년 전통의 지역사회의 명문 문산제일고등학교.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For the best, to the best, be the best.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주나영 선생님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싶나요? 주변인이고 싶나요? 그렇죠. 주인이고 싶죠. 그게 오늘의 가장 큰 문산제일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좋은 학교들 관내에 이렇게 홍보 다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 가는 것도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문산중학교를 와가지고 홍보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면은 가장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점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문산제일고등학교에 와서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여러분들의 선배 문산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고요. 실제로 등급을 제대로 잘 받아서 수시로 대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도 보면 여러분들의 선배 문산제일고등학교 출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거의 대부분입니다. 학생회 활동, 학생회장, 뭐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동아리를 이끄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잘 가가지고 선배들 다시 멘토링하러 오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면 주인으로 활동하면서 3개년을 보내고 결국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좋은 성과까지.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또 이런 게 바탕이 돼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바로 문산제1고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4개째 학교 설명을 듣는데 앞에서 많은 학교들의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아, 저런 거 문산제1고등학교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생기부도 뭐 19페이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셨는데 고등학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등급 높은 친구들은 뭐 20장, 30장도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낯선 일인데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열심히 수업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 보면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기록을 촘촘히 해나가면서 3년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 받으신 브로셔 같이 넘기면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이랑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실 거예요.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뭐 계열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낯설지 않게 공학이냐 상경이냐 예술이냐 어학이냐 거기다가 우리 문산제1고등학교는 또 진로의 특성상 특성화 학과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우리 학교의 선택지 기숙사예요. 사실은 운정 쪽에 가가지고 홍보를 할 때에도 이 기숙사가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아, 선생님 저 집이 옆인데요. 뭐하러 기숙사 들어가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기숙사의 우리 학교의 매력은 굉장히 큽니다. 우선은 시설 자체가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 기숙사 학생들만 생활할 수 있는 독서실 그 자체에 지금 리모델링 다 들어갔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기숙사들이 대부분 1실에 4인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한 실에 2친구만 사용을 하면서 그 실 안에 그 내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어가지고 모든 샤워 시설까지 다 가능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로 관리에 보시면 지금 뭐 집단 상담 홈커밍데이라 그래서 실제로 졸업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1박을 같이 하면서 진로 지도도 해주고요. 또 이제 생활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학습 관리라 그래서 소수정예 심화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로 모든 친구들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무료로 완전 전액 무료로 해서 거의 과외 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내신 관리 과목의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들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학원비 사교육 이런 거 잘 받지 않으면서도 기숙사 내에서 열려있는 심화 수업,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들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 선택해가지고 내신 관리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분들 사진 보면서 와 하셨는데 체육 특성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1학기 내내 골프 수업 나가가지고 한 친구들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후 수업을 완전히 볼링으로 진행하면서 체육 특성화 쪽에 뭐 경찰 또는 뭐 부사관 또는 실제로 나는 체육 교사가 되겠다. 아니면은 나는 체육 쪽에 좀 소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진로를 열겠다 하는 친구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 특성화 학급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선택해서 입학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2학년에 올라갈 때 그때 아 나는 체육 특성화 학급을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원이 충족됐을 때에는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우리 2학년하고 3학년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교육이라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업하고 있고요. 교과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우리 학급별 체험학습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도 지금 10월 27일 다다음 주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다다음 주가 되면 16개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이제 직접 외부로 나가가지고 교과 체험학습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학습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좀 쌓아볼 수 있겠고요. 뭐 당연히 독서활동, 독서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문산제1고등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5층 교실도 확충하고 학교의 교실들을 지금
2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재구조화를 하면서 이제 학교 환경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회 지금 여러분들 브로셔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뭐 금만나라 그래서 금요일에 만나요라 그래서 소규모 아주 작은 콘서트 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그날은 밥도 안 먹고 모여서 그거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진행도 하고 있고 학급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인권 규정도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문산제일고등학교는 사실은 선배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우리 운정지구 있기 전에 파주에서 문산 쪽에서는 명문고등학교였어요. 문산제일고등학교가. 그래서 선배님들이 굉장히 지금 굵직하게 이렇게 우리 파주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학금 특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받아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어느 중학교 출신이다? 예, 문산중학교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각 반에서 열학급이 21명씩 있는데 내년에는 학급이 늘어나면서 11학급 특성화까지 합쳐서 일반 학급은 9학급이고요. 그다음에 252명의 신입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반 학급은요. 그리고 원서 접수 날짜는 여러분들 브로셔에 다 있고 그다음에 학교 설명회는 11월 1일 여러분들 그 화요일에 부모님이랑 같이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요날 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입시 결과, 그 다음에 각각 기숙사 부장님이 또 나오셔서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 체육 부장님이 나오셔서 특성화 학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다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지금 조금 고민하는데 우리 문산제일고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요때 오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입시 결과는요. 선생님이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뭐 개인 자료여가지고 이거를 다 화면에다 띄우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브로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선배들이 실제로 졸업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는요 라고 이제 자랑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번 친구들 보시면 연대, 고대, 디지스트라 그래서 과학 쪽에 또 유명한 학교죠.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숙대, 뭐 건대, 국민대 이런 데 다 진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정말 오랫동안 공부가 너무 적성에 맞아서 아니면 부모님의 아주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영유도 나오고 영어 교육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았고 수학도 지금 나는 많은 선행을 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선택지가 굉장히 넓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산중학교 다니면서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내신도 180점대, 190점대가 나와. 그런데 선행학습 나 고등학교 거 벌써 수원 수투 나 그거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영어도 좋아는 하지만 엄청나게 막 지금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고3 모평 문제 풀어가지고 막 등급 벌써 받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라면 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실하게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주도 학습하고 내신 준비하면서 그래도 지금의 나의 실력을 어느 정도 믿고 있다라는 친구들은 문산제일고등학교 바로 옆에 학교잖아요. 오시면 역시 똑같은 주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주도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선생님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만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내신 등급 180점대, 90점대로 온 친구들이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운정 쪽은요 180점대 친구들 가면은 6등급, 7등급 까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시 공부는 수시 전략으로 대학을 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특히 인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일고에 오면은 1등급 때, 2등급 때의 그 실력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들의 이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너무 익숙해요.
저 좀 고등학교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쌈박한 느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문 맨날 똑같이 들어오고 선생님들 오며 가며 본 거 같고 별론데요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11월 1일에 부모님들과 함께 학교 설명회 오셔서 더 많은 정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성화학급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특성화 쪽도 잠깐 설명 이어서 할게요. 자, 여러분 영상 볼게요. 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건? 스스로 방향 잡기. 또 멋지게 꾸며보기. 예쁜 것들 담아 섞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하고 완성해보는 경험도 필수지. 꿈과 함께 노래하고 미래와 함께 춤추자. 여기 문산 제1고에서 저희 문산제일고등학교 특성학과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문산제일고등학교에는 조경 원예과랑 식품가공과 두 과가 있어요.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특별전형하고 일반전형 이렇게 나누어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전형 100%로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꼭 이거 잊지 마시고 시기 놓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경 원예과 소개를 먼저 조경 원예과랑 식품 가공과 소개 중에 조경 원예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경 원예과는 조경이랑 그다음에 원예, 화해 장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기계 운전 실습이라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저희 문산제일고등학교에 농기계들이 조금 구비가 되어 있어요. 뭐 그 지게차도 있고 그다음에 굴삭기 같은 것도 있고요. 경운기나 콤바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런 실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화해장식 실습이라고 해서 저희 화해장식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설계 실습을 하고 있고 조경 설계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경 시공 실습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경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격증은 다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원예 재배 실습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 이제 그 등하교 때 본 적 있겠지만 농장이 있어요. 농장이 있어서 거기서 원예 재배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가공과 소개해 드릴게요.
식품 가공과는 이렇게 제과 제빵이랑 식품 가공, 그다음에 바리스타로 크게 나뉘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칵테일 같은 것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신설이 되었거든요. 먼저 바리스타 실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리스타실은 올해 또 확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계랑 머신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3학년 전체 학생들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제과 제빵 실습을 해서 제과와 제빵 따로따로 수업을 다 하고 있고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2학년 때는 제과하고 3학년 때는 제빵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가공 기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떡 제조 할 수 있는 수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공 식품들을 제조하는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음료 주류 가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칵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바텐더가 되는 그런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거나 하고 싶을 텐데 취업을 하고 싶으면 저희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현장 실습을 나가요. 그 현장 실습을 나간 곳에서 취업과 연계돼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할 경우에는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 전형을 이용해서 저희 이제 관련한 학과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관련한 학과나 조경과 원예과 같은 학과를 진학하고자 할 때에는 엄청 되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늦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저희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설명회 하실 때 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